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형식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기일 때부터 해왔던 게 삼형식으로 가장 쉽습니다. 자, 쉬운 거니까 자세히 또 보면 형식에서 마찬가지로 앞에는 주어와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뒤에 보충하는 보어가 있으면 이형식이고 목적어가 있으면 삼형식입니다. 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품사, 형용사하고 명사. 근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명사가 이제 딱 명사 말고도 명사의 성질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명사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럼 명사의 성에는 뭐가 있냐? 명사도 명사고, 명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명사구, 그 다음에 명사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어서 나오는 명사절, 명사의 역할로, 그 다음에 명사 끝에 ing를 붙여서, 동사 끝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사용하는 동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뭐 부정대명사, 투부정사 등등 많습니다. 의문사도 뭐 명사절로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가도, 뭐 말로는 지금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막상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관계대명사, 뭐 1학년 때, 뭐 2학년 때,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이럴 것 같지만, 실제 원리만 조금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우리가 9년 동안 공부를 한 거고, 또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문법의 체계만 우리가 잘 배워서 단어 규칙적으로 외우고, 단어 규칙적은 어느 정도냐?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뭐 학교 가서 쉬는 시간도 있고 아니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뭐 일하면서 외울 수는 없으니까 봤을 때 적어도 그냥 뭐 한 50개 정도, 50개 정도면 뭐 널널하게 하고도 남으니까 그거를 막 종이에 쓰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쭉 반복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면 그날 끝에 되면 10개 알면 정상입니다. 10개. 40개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쭉쭉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남는 것도 방법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고등영어 수준? 한 6개월이면 사실 다 외워집니다. 큰 고생 안 하고도. 그렇게 해서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독해 요령 조금 배우고,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저절로 외국어는 다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9년이나 투자하고서도 잘 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보면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 시험 포인트는 이때 동사의 종류 중에서 뒤에 목적어를 갖는 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거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근데 자동사가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려면 타, 타동사가 돼야 되니까. 근데 자동사가 타동사로 바뀌는 원리가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붙여주면 타동사처럼 쓰여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타동사는 그럼 전치사 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타동사는 그 안에 전치사가 들어있다라고 봐도 되니까 전치사가 없이 사용된다. 이런 점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애들부터 어른까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애들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뭐 내신 시험 잘 봤다고 기분 좋아할 거고, 고등학생들은 뭐 수능 영어 외국어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 나 이상하게 점수가 괜찮게 나와 이렇게 할 거고, 어른들은 뭐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취직 시험에 뭐 늦게 붙는 사람은 뭐 한 2, 3년에 붙어서 직장인 할 거고, 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19일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뭐 TV나 이런 데에서 6개월에 합격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저도 언젠가는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매체를 통해서 지금 뭐 시골에서 쉬고 있으니까. 근데 전 19일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지금 보면 뭐 두뇌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영어의 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어의 틀을 공부하는 와중에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공부해서 외우면 되는구나 하는 게 생겼던 겁니다. 그냥 공부, 습관, 인내 이런 거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 잘하는 사람보단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못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고통을 즐기기보단 재밌는 데를 따라가니까. 근데 공부를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죠? 이제 그래서 삼형식을 한번 보면 아기 때부터 봤던 거. I 주어, you 동사, I love 동사, you 목적어. 이때는 인칭 대명사가 명사로서 목적으로 사용됐네요. I love myself. 내 자신을 사랑해. 이때는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주어와 같은 뜻을 가지니까. I love me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머 프로그램에서나 하는 말. I love me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말. 사실은 you love yourself. He love himself. 이렇게 해야 철수가 철수를 사랑하는 거지. 철수가 자기 자신을 만약에 he loves him. 그러면 철수가 다른 톰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he loves him. 이러면 전혀 다른 뜻이 되거든. He loves himself. 이렇게 해야지. She loves her. 이렇게 하면 순이가 미영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려. 무지개 우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She loves herself.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녀는 그녀 자신. 그래서 여기도 I love myself. 이게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 제기대명사는 제기적인 용법과 강조적인 용법이 있는데 그런 사소한 거는 천천히 나중에 해도 충분하니까. I met my friend. 이때는 명사 구가 나왔네요. 이렇게 요게 명사, 요게 이제 소유격, 소유격은 형용사로 보고 이렇게 두 개가 합한 걸 명사 구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I promise. 난 약속했어. that 이하를 이 되니까 목적어가 되니까. 근데 목적어가 길어. 기니까 that으로 접속사로 이었어. 접속사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 왜? 내용이 길면 주어 동사가 생기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게 절이야.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목적어로 쓰였어. 목적어는 명사가 그 역할을 해. 근데 이건 절이야. 그러니까 명사 절이라고 불러. 그럼 목적어 절은 안 돼요? 목적어 절도 되지. 똑똑하구만. 이게 영어의 답니다. 뭐 영어 조금 잘한다고 대단하게 보이고 서울대 의대 법대 대단하게 보이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냥 서울대 의대 법대 거기까지 안 가봤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지 막상 거기 길을 넘어가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그 친구들이 그만큼 인내를 했다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것 뿐이고 뭐 필요 없어서 안 간 사람도 많고 학창 시절에 사연이 있었거나 다른 데 관심이 있었거나 안 갈 수도 있고 사실 뭐 저는 바닥에서 공부한 사람부터 공부를 보면 저기 뭐 구름 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어울려 봤는데 글쎄 구름 위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바닥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나와서 다만 어떻게 자기가 활용하느냐인데 구름 위에 있었던 애들은 활용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정도. 그런데 그 대신 그 구름 위에 있었던 만큼 굉장한 노이로즈와 고정관념과 이런 것도 많이 생긴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뭐 가진 게 많게 되니까. 그리고 뭐 바닥에 있었으면 뭐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생겼겠지만 그만큼 겪은 뭐 것도 있고 또 다른 재능이 공부 안 하는 대신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한다 못한다는 너무 얘기할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필요해서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공부도 하나의 기술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랑 두부찌개를 잘 끓이는 거 또는 공부를 잘하는 거랑 친구의 얘기와 고민을 참 편안하게 받아주는 거 이런 건 같은 원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랑 태권도나 합기도나 뭐 복싱을 굉장히 잘한다는 건 완전히 똑같은 원리고 그렇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 노이로제 갖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큰 높은 하버드 이런 데 나왔다고 그래서 뭐 그럴 건 없고 다만 인정을 해주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걸 명사 절, 뭐 목적어 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안 나온 게 조금 있는데 뭐 투부정사하고 뭐 동명사 요 정도가 안 나왔네요. 그 정도를 우리가 써보면은 써보면 요런 정도 됩니다. 그냥 I love 난 좋아해. 투부정사로 하면 to go your house 굉장히 영어가 진짜 다 이렇게 편안하니까 전 세계에서 쓰는 겁니다. 나는 좋아해. 뭐를 행동을 좋아해. 근데 동사 나왔으니까 행동은 동사인데 동사 두 번 못 써. 그러니까 그냥 to 붙인 겁니다. 이렇게 쉬우니까 영어를 전 세계 사람이 쓰는 거지. 어려워 죽겠으면 쓸까요? I love to go. 나 가는 거 좋아. 너네 집에 your house. 이렇게 언제든지 뭐 anytime.
또는 always 이렇게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부정사 말고 동명사를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I love 난 좋아해. 여기서 to take a walk. take a walk 그냥 워킹도 되는데 미국 사람들 참 이때 워크를 명사 취급한 겁니다. 관사나서 걸음, take는 하다, 그러니까 걸음을 하다, 즉 산책. 산책하는 걸 좋아해. 근데 산책 여기 동사고, 요것도 동사니까 to는 건데 이것도 되고. 그럼 이걸 똑같은 표현으로 했을 때 I love taking a walk. 이때는 동사 끝에 ing를 붙여서 투부정사 대신 동명사를 쓴 거. 이게 영어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영어.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 뒤에 동명사만 써야 되는 명사는 뭐 있고 여기 to만 써야 되는 건 너는 동사는 뭐 있냐? 여기 동명사만 써야 되는 동사는 뭐 있냐? 요거 뭐 중한 2, 3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때 가끔 몇 문제 나옵니다. 뭐 내신이야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관계없이 줄곧 나오겠고 쉽습니다. 그 몇 개 안 됩니다. 여기서 뒤에 동명사만 쓰는 여기 명사는 페마, 펩스, 키드, 카스크 뭐 요 정도 외우면 우리나라에서 살 땐 죽을 때까지 모든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 정도네요. 물론 성질은 다릅니다. 요거는 일반성, 지속성, 미래성이 있고 투부정사는 뭐 그 미래성보다는 뭐 좀 과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속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습성 정도 비슷한 말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정도 그 다음에 요건 뭐 의도나 계획 대신에 요건 의도나 계획이 좀 아닌 뭐 그런 것도 그런 뜻도 좀 들어가 있고 to와 ing의 성향 차이인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씩 외우다 보면 그런 생각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근데 뭔가 조금씩 바느질 하는 것도 배우기 전에 먼저 멋진 드레스를 상상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게. 근데 바느질을 먼저 하나 한 땀 한 땀 해가다 보면 손수건 만들다 보면 앞치마 만들고 앞치마 만들다 보면 바지 만들고 그러다 보면 드레스 만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공부 잘해서 시험으로 잘 산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게 되는데 바느질 차원에서 그만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그냥 도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뭐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자기가 못 해봤던 게 많잖아요. 뭐, 그리고 청소년 때 기타를 못 배웠다라든가, 뭐, 피아노 한 번 못 가봤다라든가, 뭐, 이런 거. 나는 관광 한 번 못 가봤다. 어떤 게 더 중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하다고.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 이거 한 땀 한 땀 외우는 게. 자, 그러면 아까 전치사라는 것은 자동사가 전치사를 붙인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단다 그랬는데 타동사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뒤에 목적어를 단다 그랬는데 그럼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타동사라는 얘기죠. 타동사.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건 타동사. 로만 쓰는 동사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어 동사는 99%가 자타동사를 같이 쓰지만 타동사 로만 쓴다. 이것도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요 몇 개 안 되는 거 몇 가지씩만 외우고 알아두면 그냥 한국은 올패스입니다. 그런 거 이제 몇 개 소개하면 사실 여기 있는 것만 알아도 한국 시험 보고도 남습니다. enter 참여하다 들어가다인데 enter into 쓰면 안 됩니다. 방에 들어간다 그러면 enter the room이지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는 얘기. enter into 하면 뜻이 바뀝니다. 타동사 플러스 전체사적 부사라 그래서 시작하다 start의 뜻으로 바뀝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만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거기까지 알면 좋고 몰라도 고3 졸업할 때까지 서울대 가는데 지장 없다는 거. 생각보다 서울대 가는 거 쉽다는 거. 그 다음에 marry, 결혼하다는 게도 I'll marry him. 그랑 결혼할 거 이래야지 I'll marry with him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랑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결혼하는 날 그도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두 쌍이 하는 거거든요. mention about 하면 안 됩니다. 언급하다. await, 기다리다. await for 안 됩니다. for 붙이려면 그냥 wait for. resemble, 닮다 안 됩니다. resemble은 삼불동사에서 전치사 안 되고 진행형 안 되고 수동태 안 된다. 이런 말은 그냥 조금씩만 들어보시라는 거고 일단은 resemble with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닮았어. She resemble her mother 이렇게 해야지. She resembles with her mother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reached 어디 도착하다. 우리 집에 도착했다. 마침내 finally I reached at my hous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reach는 s를 안 붙인다는 거. 붙이고 싶으면 arrive로 바꾸면 됩니다. reach를. reach my home 이렇게. inhabited 뒤에 on 안 쓰고 거주하다, survive 살아남다, from 안 쓰고
about 안 쓰고 뭐 with는 써도 됩니다. discuss 무엇에 관하여 토론하다는 안 되지만 discuss with my friend 내 친구와 함께 토론한다 무엇을 그거는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수하기 쉬운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것만 다 들어도 사실은 뭐 서울대학교 다시 가는데 거의 50%는 되는 겁니다. approach 접근하다 이것도 approach into 이런 거 안 되고 accompany 동반하다 with 안 되고 address 뭐 호칭을 부르다 뭐 이런 거 뜻인데 주소란 뭐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고 쉽게 가려고 그러는데 요거 몇 마디 더 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어려워 들릴 텐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이 정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치사를 붙여서 뒤에 목적을 갖지 않더라 이 정도면 고3까지 한국에서 다 통한다. 한국 시험 문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아까 저런 거 My father entered the room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여기서 enter into 하면 아버지가 방을 시작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안 되겠죠. into. 그 다음에 I'll marry with her 이렇게 하면 내가 결혼을 하는데 그녀랑 하는 게 아니고 그녀는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나는 또 이제 내 파트너랑 결혼하게 돼서 두 쌍이 결혼합니다. 이렇게 되면 얘 그녀랑 결혼하려면 I'll marry her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했으면 다음 달에 resemble 그 닮았다 resemble 산불 동사라는 거 그래서 공부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몇 개 하려는 그냥 점수 올라가니까 with a mother 엄마 닮았다 뭐 다른 다 엄마 닮죠 가끔 아빠 닮는 사람도 나오는데 we reach 우린 도착한다 우리 고향에 도착한다 야 드디어 고향에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reached at reached in reached to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arrive 쓰려면 arrive at 때도 reach는 전치사 안 쓴다 이런 정도 이런 게 이제 한국 시험에 답니다,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면 되죠. 또, 여기 뭐, 예문을 들었는데 밑에 다 나오네요. want가 동사고, 이제, 원한다. go도 동사예요, 간다. 근데 동사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to 넣어서, I want고 가기를 원한다. 걷기를 명사적이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해외로 가기를 원한다. 왜 해외로 가기를 원한다? 뭐, 모르죠. 대한항공에서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요새 뭐 또 좋은 말이 있던데 또 광고 카피라이터로 이제 서민들 돈 벌었으니까 대기업에 돈 내라 이런 광고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생했으니까 뭐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라는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I need 난 필요하다 여기서 이거 필요하다도 동사 rest 휴식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동동 안 되니까 to 넣어야 되죠. 그래서 to rest one 문장에는 one 동사만 있어야 되니까 one sentence one verb 그러니까 원칙이니까 I need to rest 얘기해야지. In my house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쉬고 싶어 all day long 이렇게 쉬는 날에는 뭐 in my special holiday 뭐 이렇게 off duty 일 없는 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 세상에서 가장 쉽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겁니다. CIA 제가 첫 번이 될 계기가 있었는데 육사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바깥에서 군대 생활을 전전하다가 제대할 때쯤에 뭐 지금은 이런 거 얘기해도 될 시절이니까 그 황정민 씨 나온 영화에서도 나왔고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은 3, 4관 학교 나왔는데 저 딱 느꼈는데 좌우관 미국 CIA에서 해외 스파이를 교육할 때 이제 원어민이 아닌 사람에게 원어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쉬운 게 영어랍니다. 영어는 1년에서 3년 정도면 외국 사람을 완전히 이 사람이 원어민이구나라고 속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영어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왜 어렵다 그래? 첫 번째, 목적어 위치가 다르니까. 난 너를 좋아했는데 여기는 좋아해 너를이니까. 왜? 동굴에 있는 그림에서 시작했으니까. 나갔어. 먼저 해야지. 나 나갔어. 이런 얘기. to 사냥하러 이렇게 그 다음에 나 만났어 그리고 옆 동굴 있는 애 나 먹었어 네 사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얘는 목적어가 앞에 오는데 우린 목적어가 뒤로 간다 이거 그것만 적응하면 다 쉬운데 그 다음에 단어 그건 자기가 안 해워서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 왜 조금 이내 맥힐 때까지 하루에 한 4, 50개 단어만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만 보면 서울대학교 뭐 법대 의대 조금 뭐 한다고 치더라도 그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겠지만 뭐 안 한 거는 필요해서 자기가 아는 거지 못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 그런데 그래서 그 첩보원에서 제일 힘들다고 얘기한 언어가 뭐냐면 바로 한국어입니다. 이거 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한국이 원어가 아닌 사람한테 한국어가 원어가 아닌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는 무려 9년이 걸린답니다.
한국말을 원어처럼 사용하는 게 가장 어렵답니다.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게. 심지어 뭐 아프리카의 체계가 안 잡힌 말보다도 훨씬 한국말이 그런 한국말을 하는 우리인데 이까지 오형식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영어하고 각 파트마다 예외적인 거 몇 개씩 있는 거 그거를 모르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수능도 완전 맞히는 요령. 40점짜리 요령만 가르쳐줘도 75점 되고 75점짜리 요령만 가르쳐줘도 뭐 그냥 85, 90은 쉬운데 자기 고집이 센 애들은 또 요령을 습득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풀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삼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어 동사 이후에 목적어가 오는 것이 삼형식이다. 아, 이런 얘기인데. 목적어는 뭐 명사성인데 명사, 명사고 명사절 아까 봤고 동명사, 투부정사 봤고 대명사, 제기대명사 봤고 부정대명사라는 건 someone 이런 것이 부정대명사입니다. 누군가 I need someone 누군가를 필요로 해 to help me 나를 도울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